2023년 2월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의 여파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무려 4만 5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지진은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51만 6천 톤의 성면이 검출되면서 튀르키예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자엘리 의과대학 치뎀 찰라얀 교수는 성면으로 인한 질병은 잠복기가 길어 15년에서 20년 후에야 발병할 수 있습니다라며 현재 성면을 흡입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10수년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폐암과 중피종 같은 치명적인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면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산업 구조상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튀르키예 시민들은 호흡곤란, 기침,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대기오염에 더욱 취약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제공하는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보면 튀르키예 전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날이 잦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대기오염 문제가 단순히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계획, 교통수단,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 신사의 무단으로 압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 군무원들의 명부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한국인 유족들의 요구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20년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유족 정보가 야스쿠니 신사 측에 제공된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징적 의미로 1인당 위자료 1엔, 약 9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스쿠니 신사의 한국인 합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1959년이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도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최고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 합사의 위법성이나 일본 정부의 유족 정보 제공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아버지나 형제가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 신사에 사전 통보도 없이 합사됐다며 합사 철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원고 박남순 씨는 선고 후 최고재판소 앞에서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건 더욱 몰랐다며 합사를 하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이름만 빼달라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일본법이 참 대단하다. 유족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야스쿠니 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로 시작해 일본이 벌인 내전 및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곳입니다. 국동 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인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14명도 이곳에 합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1990년대 이후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과정에서 유족 동의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2001년부터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야수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2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력들이 드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대전에 신속히 적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주말판인 옵저버는 1월 18일 우크라이나 군정보기관 정보총국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군이 미래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처음에는 북한군이 눈 덮인 평야를 집단으로 가로질러 전진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전술과 드론전에 대응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습득한 기술을 고국으로 돌아가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장교 비탈리 오우차렌코 역시 러시아군은 드론을 보면 숨는 반면 북한군은 드론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격을 가해 격추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보병, 탱크, 항공기를 결합한 제병 합동작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한반도에서 분쟁이 재발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병사들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북한군 병사의 시신에서 67GB 분량의 북한 체제 선전물이 담긴 태블릿 PC가 발견됐는데 이를 본 우크라이나 측 인원이 단 2시간 만에 북한은 세계 최고 국가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세뇌 효과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도로시 셰이 주 유엔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1월 8일 열린 유엔 안정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군이 전투 기술을 빠른 속도로 습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셰이 차석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 기술, 전투 경험을 이전받아 주변국과 대치할 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기 수출이나 군사훈련 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드론 제조 기술과 어뢰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